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0년 3월 18일 날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애플의 2020년 3월 이벤트 때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공개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벤트가 취소되고 신형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조용하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프로 3세대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팔고 4세대로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애플 펜슬이 부착도 되고요, 충전도 USB-C 타입으로 됐고, 이렇게 상하 좌우 베젤의 크기가 동일하게 나온 플랫폼이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독자적인 규격이었거든요. 근데 프로 4세대는 프로 3세대의 베이스를 기반으로 재활용을 한 제품입니다. 재활용이라 그러니까 나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잘 만든 제품을 재활용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애플 펜슬 2세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에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것도 동일하고요. 단 이제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케이스 문제겠죠. 이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케이스는 이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4세대에 호환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 모듈을 재활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애플의 재활용 능력이 진짜 대단한 게,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갔잖아요. 각각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3개가 들어갔는데, 이 망원 카메라 대신에 TOF 카메라가 들어간 게 차이입니다. 그래요, 아이폰 11 프로에서는 TOF 카메라가 안 들어갔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TOF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TOF 카메라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 그러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엔 진작에 좀 들어간 기술인데,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의 길이를 측정하거나, 피사체하고 주변 배경하고 빛이 돌아오는 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통해서 배경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증강현실을 만드는 데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강조할 때 이 증강현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던데, 아직까지 그 증강현실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관련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기반이 조금 약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 AR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 4세대에 탑재된 것은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자체의 카메라가 거의 잘 안 쓰긴 하는데,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갔고 그 2개는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잖아요.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한다고 치면 동영상을 다른 카메라에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촬영하고 편집까지 이 아이패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탑재된 2개의 카메라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조금 부족한 카메라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아이폰 11 프로 이런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으로 그냥 아이패드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TOF 카메라가 얼마나 활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아이폰 11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안 좋은 거 쓰고 있다면은 아이패드의 좋은 카메라가 조금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스펙이 공개되고 나와서 직접 써보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 카메라와 함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매직 키보드예요. 이 키보드에서 진짜 놀라운 점이 무려 6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은 채로 아이패드를 부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키보드에 드디어 백라이트가 들어온다는 점하고, 세 번째는 터치가 가능한 트랙패드가 추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USB-C 타입 포트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이 케이스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도 호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키보드의 가격이 40만 원이나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이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매직 키보드가 공중에 뜬 채로 이렇게 거치가 된다는 게 단순히 떠 있는 거 외에 뭐 그래 혁신이라고 할 만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거치할 수 있는 각도가 딱딱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각도가 정말 자유도가 올라갔습니다. 2개의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돼가지고 아이패드를 원하는 각도로 거치를 해놓고 키보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아이패드는 그냥 공중에 떠있고 키보드가 밑에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갤럭시 탭 S6처럼 이렇게 좀 테이프로 부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석으로 부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붙였다 뗐다 하기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서 이건 진짜 혁신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들어간다는 점하고 트랙패드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키보드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혁신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매직 키보드의 가치를 더 올리는 데는 확실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애플이 얼마 전에 아이패드 OS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도 지원하게 됐고 별도의 마우스 포인터를 활용한 뭔가를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자체도 여기 USB-C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하기도 하는데 매직 키보드 자체에 또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넣었다는 건 이것도 칭찬해줄 만한 변화네요. 처음엔 이게 단순히 키보드를 충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고 아이패드 본체를 충전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본체하고 키보드하고는 밑에 있는 이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허브가 없더라도 아이패드에 있는 단자로는 카드 리더기를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옮기고 매직 키보드에 있는 USB-C 타입 포트에는 커넥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점점 더 노트북을 닮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 매직 키보드가 12.9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하고 호환이 된다고 돼 있고 11인치에는 아이패드 프로 1세대와 2세대와 호환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있는 11인치 아이패드 1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 1세대는요 9.7인치하고 12.9인치 모델이 있었고 11인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긴 한데요. 저처럼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매직 키보드가 호환이 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 홀 부분은 조금 뻥 뚫려 있어가지고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로 3세대를 사서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매직 키보드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 매직 키보드에서 사실 제가 가장 놀란 거는 프리스탑 힌지도 아니고 백라이트도 아니고 터치패드도 아니고 가격이 제일 놀라웠어요.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가격이 비공개이긴 하지만 이건 단순히 키보드 커버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태블릿 가격이에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가격을 환율을 적용해서 대충 가격을 따져보면 11인치 가격으로는 38만 9천 원, 12.9인치 기준으로는 가격이 44만 9천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와 키보드 커버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가격이 거의 마법같이 매직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매직 키보드가 그래서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서피스 키보드도요 백라이트 들어가고 트랙패드 있고 외부에는 알칸트라 재질까지 사용했는데 가격이 10만원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도 비싸다고 욕을 먹었어요. 40만원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키보드 커버 뒤에 애플 로고가 박혀있네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애플 로고 박혀있으면 뭐 감성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매직 키보드도 펑션키와 조합해가지고 F1부터 F12까지 이 기능을 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 갤럭시 탭 S6에서 터치패드 있고 F1부터 F12까지 펑션키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프리스탑 힌지도 지원하는 데다가 가격도 사전 예약 때 10만원이 조금 안 되는 99,000원에 판매한 거는 참 다시 보니 선녀 같아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드네요. 물론 이 자석이 아니라 요 테이프를 이용한 방식은 좀 그렇긴 한데 요 갤럭시 탭에 사용하고 있는 S펜 같은 경우에는 EMR 방식이라 자석에 좀 지약이라 터치 좌표가 오류 있는 걸 생각하면 자석을 그렇게 센 걸 못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물론 갤럭시 탭 S6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로고가 없으니까 뭐 무료라고 해도 할 말 없고요. 요 카메라하고 매직 키보드 외에 바뀐 점은 사실 정말 소소합니다.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AP는 기존의 A12X에서 A12Z로 A13이 아니라 12의 알파벳 하나 바뀐 거는 뭐 코어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성능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LCD 그대로 탑재된 것 같습니다. 뭐 밝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스펙이 변화가 없어요. 뭐 미니 LED가 탑재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좀 돌리기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뭐 와이파이 6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 대신에 용량에 대한 정책은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기본 용량 자체가 기존에는 64기가였는데 이번에 128기가로 늘어났고요. 애플 하면은 용량 장사와 재활용 아닙니까?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더 올랐겠네요. 최도 가격은 99만 9천원에서 102만 9천원으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AP 성능도 조금 올랐고 카메라도 늘어났고 용량도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는 뭐 크게 올랐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그 대신에 용량으로 마진 남기는 거는 기존보다 더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용량을 산다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4세대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못 남기는 마진은 매직 키보드에서 남겨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기업이 마진 남기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제품만 잘 만들었으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매직 키보드가 여기 있는 프로 3세대랑도 그대로 호환이 되니까 4세대 나올 때까지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하지 않고 3세대 사가지고 잘 쓰셨던 분들이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직 키보드야 사면 되니까요. 이 프로 4세대 용량 좀 괜찮은 거에 LTE 달고 매직 키보드까지 하면은 가격이 거의 한 200만 원 되는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제품을 구해서 리뷰하는 게 궁금하시고 이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얼른 제품 구해가지고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